우선 항상 직사각형 보호의 설계를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설계를 한다 그러는 것은 하중 제반 조건에 대해서 단면을 결정을 하는 것이 설계잖아. 그치? 그러면 애초에 그냥 아무것도 안 줄 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간 요 정도 되는데 데드로드, 라이브로드 뭐 이 정도 될 테니까 설계를 하세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주는 경우가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이게 만약에 건물의 보호라면 이 보호의 두께가 너무 두껍게 내려오면 이 공간이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건물 자체가 되게 좁아 보이고, 만약에 이게 교량이라면 이 보호의 뎁스가 너무 길게 내려오면 형하의 공간이 너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보호의 뎁스는 얼마 정도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단면을 주지는 않지만 높이를 딱 결정해서 주는 경우가 있지. 그지?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데 폼이라고 하는, 거푸집이라고 하는 거를 1층부터 내가 25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똑같은 사이즈의 보호를 계속 올리면 그 거푸집을 계속 갖다 재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설계상으로는 상부층과 하부층의 이 디멘전의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지만 퉁 하고 쳐버리는 거지. 이 보호의 25층 내내 깊이는 얼마, 폭은 얼마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 거푸집을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사이즈가 아예 결정이 돼서 나오는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한다, 어떤 단면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아무것도 단면이 안 주어진 경우와 높이만 주어진 경우, 또는 단면이 딱 결정돼서 나오는 경우, 이렇게 밖에는 없지. 그치? 그래서 그것을 또 크게 두 개로 나눠보면 단면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건축적인 외관이라든지 표준 거푸집의 재활용이라든지 내화성 등의 비구조적인 이유로 콘크리트 단면의 치수가 설정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단면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단면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도 없는 경우, 또는 지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형하 공간이라든지 밑에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높이만 딱 제한된 경우, 즉 단면이 결정된 경우, 단면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아무것도 없는 경우, 아니면 높이 정도 있는 경우 두 개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시작해서 이제 물성값들이 결정이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강도의 콘크리트 25메가파스칼의 콘크리트를 가지고 FY 철근은 약 400메가파스칼 정도의 철근을 사용한다. 이렇게 물성값이 결정이 되면 이제 단면이 결정이 돼 있는 경우냐, 단면이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경우냐에 따라서 다행히 설계가 달라지지, 그치? PD가 주어져 있는 경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가 여러분 설계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잠시 뒤에 느낄 거예요. 계산 누구나 하는 거야. 대학교 3학년 정도까지의 수준도 필요 없어. 계산은. 단면이 주어졌잖아. 단면이 주어졌으니까 대로도로 금방 계산할 수 있지. 내가 두 가지 식을 갖다 쓸 수 있다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이 날 거야. 하나는 자중을 구하는 식. 깊이 곱하기 폭 곱하기 길이. 거기에다 단위 중량 곱하면 자중이 나오잖아. 그럼 자중이 계산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나가는 라이브 로드는 예를 들어서 주어졌어. 그러면 난 하중을 계산할 수가 있잖아. 심플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 그렇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단면 BD가 주어진 경우라면 주어진 단면에서 하중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MU는 계산을 했지만 그럼 모멘트가 계산이 됐는데 지금 철근 어떻게 배근할지 모르잖아. 단면은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내가 어떤 거를 갖다 쓸 수 있나 가만히 생각을 해봐. 아까 단면의 폭 곱하기 단면의 깊이 곱하기 길이에서 단위 중량을 곱해서 자중을 하나 계산했지. 또 하나 갖다 쓸 수 있는 식이 있었어. 모멘트 계산하는 식. MU는 ASFY 괄호하고 D-2분의 A 요 식이 있었지. 이 식 말고는 없어. 이 식 말고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식,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식 하나, 이거를 잘근잘근 씻는 수밖에 없어. 딴 거 갖다 쓸 수 있는 식이 없잖아. 이걸 가지고 내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이 식 하나에서 다 가져올 수밖에 없어. 그런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MU는 ASFY의 D-2분의 A 이 정도는 이제 기억을 다 하지. 10 곱하기 8길이잖아. 모멘트가 만약에 구해졌다 그러면 ASFY, FY도 주어졌지. 괄호하고 D-2분의 A인데
D도 주어졌단 말이지. 그러면 AS는 하면 M과 D 어떤 디멘전과의 관계식에서 AS를 추정하는 게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 우리의 그 첫 번째 목표야. AS 그거 봐라.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식 MU는 ASFY 괄호하고 D-2분의 A인데 A도 결국은 직사각형 응력 블럭의 깊이잖아. 근데 B하고 D는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MU는 ASFY D-2분의 A인데 AS는 하면 이쪽에 있는 거 이쪽으로 올리고 그러면 어떤 값에 MU가 들어가면서 D의 디멘전이 들어가는 관계식으로 AS를 유도해 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왜? 너무 궁지에 몰려있으니까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식이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MU와 AS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식을 내가 유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에요.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U와 AS 사이에 이런 관계식이 있으니까 이런 관계식에서 꺼내자. 이거는 나중에 해. 나중에. 그러나 거기까지 그걸 갖다 기계적으로 끌어쓰기 이전에 MU를 이렇게 해서 구했으면 내가 필요한 철근 양을 구해올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한 번은 생각을 해보면 요 관계식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할 때는 지금 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식을 갖다 쓰자라고 하면 되잖아. 그 대신 이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은 한 번은 음미를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필요한 철근량을 계산하기 위한 요 중간에 있는 관계식을 구하는 게 오늘 수업의 관건이 되는 거예요. 저것만 계산하면 끝이야, 게임. 모멘토, 디멘전과 철근량 사이의 관계식이 나왔으면 내가 필요한 건 다 구한 거잖아. 그지? 그 식을 많이도 아니고 딱 한 식. MU는 ASFY 괄호하고 D-2분의 A라고 하는 관계식 여기에서 내가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것을 얼마나 처절하게 내가 이 식을 이용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큼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잖아. 한 식밖에 없으니까. 그치? 오늘의 수업의 관건은 여기에 초점이 모아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돼요?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면 반사. 왜 그래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대답을 해줘야지. 그것만 마음속에 숙지하고 있으면 휨설계는 다 한 거예요. 휨설계. 자,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를 해요. 그렇게 돼서 필요한 철근량을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그 관계식을 통해서 AS를 구했단 말이지. 그러면 AS가 예를 들어서 필요한 철근량이 2000이다. 그러면 설계자가 2000의 철근량을 제공할 수 있는 철근을 골라야 될 거 아니야. 나는 25mm짜리 철근 3개를 쓴다. 나는 22mm짜리 철근 4개를 쓴다. 나는 19mm짜리 철근 5개를 쓴다. 한 열에 5개 내지 6개까지 된다 그랬으니까 나는 16mm짜리 철근을 6개를 써볼까? 그런데 철근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질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한 5개 이내, 4개, 3개 이 정도로 철근을 한번 골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근을 선택을 합니다. 통상 이렇게 해서 고른 철근은 최소 철근량보다는 항상 많이 있겠지만 이 최소 철근량에 대한 검토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략하면 아주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보고서가 된다고 그랬지요. 대부분의 경우에 철근이 최소 철근량보다 훨씬 많아요 라는 경우가 대부분일지라도 최소 철근량에 대한 검토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철근량에 대한 검토가 완성이 돼서 철근이 선택한 거에 의해서 완성이 되면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해석에 했던 것처럼 단면이 결정됐으면 이제 해석을 하는 거잖아. 그지? 중립축 계산을 하고 진짜 철근이 항복하는지 검토를 해서 지배 단면을 결정하고 강도 함수를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설계 모멘트를 계산해 봤더니 위에서 구한 하중에 의한 MU보다 이렇게 해서 구한 MD는 강동함수에서 V 곱하기 MN이잖아. 얘가 얘보다 더 크면 오케이, 안전성도 문제가 없네, 이 단면 괜찮습니다 라고 끝나면 그렇게 설계해야 되는 거지. 그치? 얼마나 재밌어. 깔끔하고. 야,
단면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철근량을 계산하는 것만 있는데 철근을 이렇게 배근하고 철근이 안전한지 최소 전단 철근의 기준을 만족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쭉 체크하고 인장집의 단면으로 들어왔는지 인장집의 단면에 해당되는 강도 강수 계수가 숙고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해석의 그 과정을 거쳐서 했던 것과 설계 모멘트가 얘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오케이 이 단면은 이렇게 설계가 완성이 되면 됩니다. 끝내면 되잖아. 그죠?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보의 단면이 주어져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예요. 주어지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설계를 해야 돼. 아무 단면이 주어져 있지 않았으면 하중도 제대로 구할 수가 없어. 그치? 하중은 항상 데드로드 플러스 라이브 로드인데 단면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데드로드를 모르니까 전체 하중을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에 맨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만들어준 이런 거를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저렇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건 지식이지. 저런 지식을 이용해갖고 쓸데없는 계산상의 루핑을 안 하는 건 일을 스마트하게 하는 거잖아. 익숙해져야 돼요. 내가 직사각형 단면으로 한다면 골든 레이쇼 얘기했었죠. 황금비, 피보나치, 시퀀스 얘기했었잖아. 자중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는 자기 중량을 모르니까 자기 중량은 모르니까 제외하고 지탱해야 되는 데드로드와 라이브로드의 10 내지 20% 정도로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보의 높이는 지간의 8 내지 10% 정도로 한다. 지난번 표에 봤던 거에 처짐을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단순보 16분의 L 이것도 기억나지? 그렇게 되면 단면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맨땅은 아니다라는 거지. 이것만 갖고 있어도 맨땅이 뭐야? 벌써 반은 넘어온 셈인데 그렇구나. 자중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나의 트라이얼 단면을 결정을 해. 첫 번째 트라이얼 단면을 결정을 하고 그 안에 철근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잖아. 아주 대부분의 경우가 1% 정도의 철근을 배근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0.01, 로는 0.01, 1%의 철근비가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의 첫 번째 단면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거의 대부분 틀림이 없이 아주 무난하게 설계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BD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 단면을 가정을 하자. 그지? 이 단면을 가정을 하는 거는 어디에 나와 있어? 요 옆에 별표하고 이렇게 해. 페이지에 단면 크기의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거를 참고해서 결정한다라고 표시를 하면 훨씬 좋지. 그치? 그 옆에는 또 철근 배근하는 저 가이드라인도 같이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선택된 단면을 이용해서 하중을 계산을 하고 약 1%의 철근비를 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설정한 그러한 가정을 가진 단면으로부터 필요한 단면 계산, 그 다음에 실제 단면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몇 번의 트라이얼에 들어가 있겠지. 이때는 어떤 경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갖다 쓸 수 있는 식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 MU는 ASFY D-2분의 A잖아. 근데 저 경우는 어떤 경우야? M도 희지부지하고 AS도 희지부지하고 D도 희지부지하잖아. 다 모르고 있잖아. 그런데 앞에 있는 몇 가지의 가정을 통해서 D가 어렴풋이 D 트라이얼이 나오지. D 트라이얼이 나오면 하중을 계산해서 M 트라이얼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위에서 구한 그 식으로부터 AS 트라이얼이 또 나올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 AS 트라이얼을 계산을 복잡하지 하지 않게 요거를 0.01이라고 놓으면 MU 트라이얼과 D 트라이얼 사이의 관계식이 0.01이라는 그 식에서부터 D 트라이얼을 우리가 유도해 갈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꺼내면 D를 알게 되면 아까 H분의 D 황금비에 의해서 D가 알면 B도 나오게 되고
요 B와 D를 알게 되면 전체적인 자승이 계산이 되고 전체적인 이 단면으로 하면 되겠네 하는 단면이 나오게 되지. 그러면 이 경우로 바뀌지. B와 D가 주어진 경우로 바뀌잖아. 이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둘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식을 저기서부터 계산을 해서 또 유도해 가면 되지. 이게 힘차게